이제 겨우 말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이걸 깨닫는데 40년이나 걸리다니. 당신이 나보다는 좀 더 빨리 자신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자신을 좋아하면서 아닌 척 딴청 피우는 시간, 스스로를 괴롭히는 시간을 멀리 내다버렸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서점 리스본의 서점 라디오 정서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는 서울도 좀 시끌시끌해가지고 여러모로 걱정되는 일이 많았는데 어떻게 지내셨나 모르겠네요. 건강히 잘 계십니까? 안부 인사도 좀 전해주고 하세요. 어디 볼까요? 고콩님, 유라님 안녕? 요즘 서점 안 오는 것 같아. 저 토요일에 있어요. 놀러 오세요. 케이틴 발렌시아님 안녕하세요. 플레이앤 뮤직님, 남승준님 안녕하세요. 승준님이 어제 서점 와가지고 독서실 안 하니까 너무 심심하다고 그랬는데 지난주까지는 랜선 독서실도 열심히들 하더니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마저도 다 귀찮은가 봐요. 다들 정말 큰일입니다. 이번 주 서점은 잘 있었습니다. 아주 다채로운 소식들이 많은 진짜 무슨 서점이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인생을 사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라님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뜸했어요. 흑흑 꼭 찾아뵐게요. 네, 집이 머니까 세상 좋아지면 천천히 놀러 오세요. 일단 지금 문 열면서 시작했던 내용, 이제 겨우 말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이걸 깨닫는데 40년이나 걸리다니. 당신이 나보다 좀 더 빨리 자신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자신을 좋아하면서 아닌 척 딴청을 피우는 시간, 스스로를 괴롭히는 시간을 멀리 내다버렸으면 좋겠다. 유라님 알아채버렸네요. 으악, 5월 5일. 오늘 아침부터 읽고 싶었는데 오늘 아주 할 일이 많았어요. 장하나님은 참 책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아침 출근하면서부터 이 책을 딱 끼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벤자민 빈티지님 안녕하세요. 미누블루 안녕하세요. 아까 사간 책꽂이는 집에 어디다 두셨습니까? 깡진님 잘 지냈어요? 안녕. 해마다 리스본에 립밤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 다빈님도 안녕. 벤자민 빈티지님 안녕하세요. 다빈 안녕하세요. 라디오 잘 전송됐어요? 이번 주에 리스본 라디오라는 제목으로 만들고 있는 라디오 드라마 2회차를 전송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공짜일 땐 400명이나 신청하더니 돈 내놓으라니까 신청을 10명도 안 하면 어떡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처에 있는데 방문을 못 해보고 있네요. 조만간 꼭 들릴게요. 네, 요즘 세상이 워낙 어수선하니까 편할 때 오세요.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린 모월 모일 모과 서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월 모일. 그리고 뒤로 가면 모과를 계속 생각했대요. 책을 쓰는 동안 내내 모과를 생각했다라는 글로 서문이 시작을 해요. 산문집 제목을 망설임 없이 모월 모일로 정했다. 끔찍한 날도 좋은 날도 모월 모일이다. 풀밭 아무 곳에나 떨어져 있는 모과 한 알이 내 하루였다. 모월 모일 모과. 단어셋이 만드는 리듬과 뉘앙스가 좋았다.
생의 모든 날을 끌어모아 평생이라 부른다면 빛나는 날은 기껏해야 며칠, 길어야 몇 주밖에 안 될지도 모른다. 이전에 나는 가능한 한 찬란한 날만 골라 서 있고 싶었다. 특별한 날은 특별해서, 평범한 날은 평범해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보 같은 생각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은 작고 가볍고 공평하다. 해와 달이 하나씩 있고 내가 나로 오롯이 서 있는 하루. 이 산문집은 평범한 날을 기리며 썼다. 네, 이런 서문으로 시작하고요. 진짜 소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10년 지났으니까 작가가 하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있고 품이 넓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고 그 부분은 너무 좋았고 또 소란의 그 박연준 시인의 까칠까칠함이 좋았던 사람은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박연준 시인보다 한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박연준 시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공감할 수 있을 듯해요. 아무것도 아닌 날이 아무 날이라는 거, 평범함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아직 조금밖에 못 읽었어요. 오늘 할 일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습니다. 박연주 시인이 점점 더 솔직해지고 있는 다른 방식으로. 예전에 소라는 참 톡톡 튀고 까실까실하고 그게 매력이었다면 그 가시가 빠지는 이면에 있는 그녀의 깊이를 보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아직 조금밖에 못 읽었고 그래서 오늘 소개할래요? 라고 안 했어요. 아직 잘 못 읽어서. 백승준이 거기 들어있는 차가 너무 맛있어요. 했는데 여기 안에 차가 같이 들어있어요. 티백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반테이블이라는 곳과 문학동네가 콜라보를 해서 티를 넣었어요. 티 이름이 그냥 모월 모일인가 봐요. 보니까 백차, 크랜베리, 장미꽃, 엘더베리 향, 레드프루츠 향, 복숭아 향, 딸기 향 이런 게 들어있네요. 인도산 차가 들어있습니다. 티백. 우리는 시간 1분, 횟수 2회까지 마실 수 있는 차가 있어요. 아까 백승주님이 어제 서점에 들려가지고 트로피칼 선셋이라는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치앙마이 여행 갔었는데 그때 산 거라면서 몬순 맞죠? 몬순티였나? 그 브랜드였는데 엄청 맛있어가지고 오늘 서점에 오신 분들하고 나눠 마셨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5월 모일차는 내일 마시겠습니다. 그 차 정말 향긋. 다들 벌써 마셔봤구나. 부밀 오피셜님. 여긴 원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건가요? 진짜 라디오 같은 건가요? 네, 진짜 라디오 같은 거고요. 주부 감성님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라디오 작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를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틀어놓고 여러분 책 읽거나 다른 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또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멀티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유튜브로 옮겨볼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또 글리 가야 되니까 제가 이걸로 뭐 대단한 걸 해보려는 게 아니어서 매주 그 주에 소개하고 싶은 책들 소개하고 그리고 서점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북 SH님 화이트데이 선물로 미래의 책방주인 세트를 골라서 주문했어요. 내일 도착할 것 같아요. 내일의 퇴근길이 너무 기대되네요. 주말에 나갔나 봐요. 어제 좀 나갔어요. 깡진님 목요일에 잠깐 들렀었는데 안 계셔서 못 배웠어요. 네, 저는 금, 토, 일에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책꽂이는 냉장고 위 화분 옆에 둡니다요. 냉장고 위 뜨거워서 화분이랑 괜찮나? 책이랑? 디토님 지난주 고생 많으셨어요. 다빈님 아침 라디오 드라마 잘
받아봤어요. 햇살 들어오는 점심에 여유롭게 밥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널리 알려주세요. 이 받으신 거는 친구들과 공유하셔도 되니까 많이 나눠주세요. 정유진님 반갑습니다. 책방은 어떻게 오픈하는 건가요? 뜬금없는 완전 초짜 질문. 붐일리 오피셜님. 책방은 일단 어떤 오픈을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오프라인 책방을 여시려고 하면은 임대 계약서가 필요해요. 임대 계약서를 가지고 그 세무서에 가세요. 그러면 책방은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겠다라고 하고 책방을 면세 사업 체크해줘요. 그러면은 내면 돼요.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이 바로 돼요. 그 자리에서. 그때부터 책방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에 이제 책을 들여놓는 과정들은 처음에 책방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뭐 인테리어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책을 입고할 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책 도매상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을 알아서 도매 거래를 트셔야 돼요. 근데 도매 거래를 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시니까 그 사업자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도매상 쪽에 보내면 거래를 터줘요. 어떤 도매상은 쉽고 어떤 도매상은 좀 더 까다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를 트면 여러 가지 거래가 오고 가기 때문에 도매상에서 아무한테나 거래를 터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사를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러면 책을 주문하셔야죠. 거래를 튼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책을 주문하시고 그 원하는 책이 무엇인가가 서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어떤 책을, 과학책을 갖다 놓으면 과학 책방이고 사회과학 서적을 주로 갖다 놓으면 사회과학 책방일 거고 저희처럼 뭐 인문서가 많다. 그러면 인문학 서점이 될 수도 있고 문학 서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본인의 이제 결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점을 다 여신 거예요.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책방을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와, 면세군요. 그럼 책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요. 네, 신기합니다. 자격증이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일도 생기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고요희님, 봄에 읽기 좋은 소설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애 소설 말고요. 소설책을 어떤 종류를 좋아하시는지를 물어보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골라드릴게요. 그럼 책마다 재고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될까요? 슬로우 라이프 러버 제시님. 책 재고는 원하는 대로 다 들이셔도 되죠. 뭐 2권, 1권 다 상관없죠. 책을 책종을 100종을 드릴 수도 있고 1000종을 드릴 수도 있죠. 자기 가게 사이즈나 자기의 재력과 원하는 종류에 따라서. 또 어떤 데는 책종이 하나인 데도 있어요. 도쿄에 가면 긴자에 모리오카 서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한 달에 1권의 책만을 판매해요. 그럼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책을 한 권만 놓을 것인지 여러 권을 놓을 것인지도 결정을 해야 되죠. 만약에 그냥 한 권씩 100권을 놓을 수도 있고요. 10종의 책을 10권씩 놓을 수도 있죠. 똑같이 100권을 입고한다고 해도 그것은 본인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방이 재미있는 것은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망하면 다 내 책. 이렇게 생각했고, 처음에는 이제 저희 집에 책이 많이 있었는데, 그 책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입고해서 놨어요.
저희 서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층에서 시작을 했고 3층에 7평짜리 상가에 있는 사무실을 얻었어요. 거기서 절반은 제 작업실이었고 절반에 책장 2개, 어린이 책장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중고나라에서 20만 원 주고 테이블까지 2개, 책장 2개, 테이블 2개 이렇게 들여놓고 거기가 책장이 그러니까 한 20칸 정도 됐다면 한 40종 정도의 책을 한 2권씩 정도만 놓고 시작을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책종을 늘려서 이제는 테이블 위에 책을 놓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서 무모하지 않은 선에서 부담이 되지 않은 선에서 좀 연습을 많이 했죠. 그리고 책은 이렇게 파는 거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고 거기서 또 서점을 그 당시에는 제가 방송 일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방을 자주 열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열어서 실험을 하다가 서점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한 달에 2번씩 열고 나중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여는 걸로 조금씩 영업시간을 늘려갔어요. 그리고 라디오를 그만두고는 이제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토요일마다 문을 열었는데 라디오를 그만뒀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책을 쓰는 동안은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온라인 서점을 열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책을 팔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비밀책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계속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리스본 편지라고 해서 편지를 만들어서 매달 1일에 발송을 했어요. 그 정기 구독이 벌써 5년 된 거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처음에는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팔았고 리스본 편지라는 제목으로 매주 테마가 있었어요. 연남동의 좋은 가게들 소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테마를 잡아서 하다가 나중에는 그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제작에 부담이 되어서 엽서를 만들어서 이제 팔기 시작했고 온라인으로 책을 팔기 시작하니까 엄청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택배가 엄청나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저희 리스본의 시작입니다. 도매상에 가서 직접 책을 골라오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도매상은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교보문고처럼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는 도매상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닌 도매상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입고하고 싶은 책들을 체크해서 교보문고에서 주문하되 책은 공급률이라고 하죠. 흔히 마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뭐 10,000원짜리 책을 내가 입고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30에서 25%가 넘거든요. 10,000원짜리 한 권을 사가시면 저한테 2,500원이 남아요. 그 정도? 그렇게 해서 직접 골라서 주문을 하면은 서점으로 배송이 와요. 저희 서점처럼 좀 물량이 어느 정도 될 때는 매일매일 배송하시는 분이 아침에 오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택배로 배송이 옵니다. 도매상에서. 지금 이 안에서 서로 책 추천하고 있어요. 고요인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코믹이요. 요즘 너무 사회 분위기도 무겁고 그냥 웃고 싶네요. 힐링되는 소설이요. 그러니까 백승주님이 청소년 문학 독서인데 독고섬에게 반하면 추천드릴게요. 저도 그런 기분 때문에 읽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재미있었어요. 아, 저는 코믹한 소설을 읽지 않아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욜로라이프님. 백선주님 감사합니다. 찾아볼게요. 고요이님 신났어. 3층 시절도 종종 생각이 나요. 그때 분위기도 좋았는데. 깡지님 그죠. 지금도 여러분이 공원 습길을 따라 오시다 보면은 리스본 오는 길에 옆에 아파트가 쭉 있을 거예요. 그 아파트 백사동 옆에 아파트 상가가 있어요. 낡은 상가가 있는데 거기 3층에 있어요. 그 공원 쪽으로 말고 그 건물을 따라서 앞쪽으로 오시면 3층 창문에 드로잉북 리스본이라고 영어로 시트지 붙어 있는 방이 있어요. 그게 저희 방이었어요.
내 인생의 책 알려주세요. 이 질문을 저는 250번 들었습니다. 힘들어요. 제 인생의 책은 맨날 이 방에서도 진짜 많이 얘기했고 코난 도일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존재의 3가지 거짓말 이런 책들 무척 좋아합니다. 인간이 나쁜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책을 좋아해요. 상다한님 안녕하세요. 그 시절 못 가본 게 정말 아쉬워요. 꽃가파리 편지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에요. 그쵸? 꽃가파리는 지금 꽃들의 시간이라는 책을 낸 정주희 플로리스트가 있어요. 이 꽃가파리를 만들 때는 저도 이제 파리에 좀 오래 머물다가 온 다음이었고 해서 친구 보고 우리 이거 만들자. 제가 낸 아이템이었고 파리 그 당시 이제 컬러링이 막 시작되고 있었는데 컬러링 북을 많이 샀잖아요. 근데 우리는 페이퍼를 보내는 거니까 꽃가파리라는 페이퍼를 만들자. 지금도 아마 찾아보면 한 10몇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 당시에 김제희라는 디자이너가 저희랑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희 씨가 리소 인쇄를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리소 인쇄가 많이 생겼는데 그때는 이미 3년 전이었기 때문에 잘 구하기 어려워서 을지로에 가면 코우노스라는 인쇄소가 있었어요. 그때 따라갔는데 되게 조그맣고 조금 회사에서는 좀 큰 프린터 정도, 복합기 정도 되는 그런 기계로 사용을 하는데 컬러감이 리소 인쇄는 형광 느낌이 나요. 콩기름 인쇄여서 친환경 인쇄고요. 대신에 빨리 마르지가 않아서 그게 막 며칠이 지나도 손에 번지고 그래요. 지금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는 인쇄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인쇄가 굉장히 좀 다르죠. 그냥 기계 인쇄하고는. 이렇게 입체감도 있고 엄청 선명해요. 검정색도 유난히 선명해요. 그 리소 인쇄 기계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리스본에서 1분 거리에 리스본에서 쭉 내려오시면 공원하고 만나는 데 있죠. 거기 하얀 건물에 SI 그림책 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그 리소 인쇄기를 만나실 수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라디오 같은 거라서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 설명해 주고 계시네요. 저희 동네에도 책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책방이란 무엇인가? 그 책방 수업을 하면 제가 권하는 책에는 책방이란 사람이다라고 나와요. 주주님이 책방 주인이 되고 싶다면 내실 수 있어요. 그 공간이 뭐 대단하게 월세가 많이 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매우 작은 공간에서도 시작하실 수 있고 공간이 꼭 있어야 책방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도 됩니다. 요즘에 다다르다라는 대전에 있는 책방, 예전에는 도시여행자라고 불렸는데요. 거기서는 자전거 타고 배달 가요. 저도 차 타고 배달 갈까 저 쉬는 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서점처럼 마당에 뭐가 있는 곳이에요. 2호점의 포르투 앞에 가면 공중전화 부스 있거든요. 거기를 저희가 이제 새로 봄에 책방으로 꾸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뼘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렌탈 해드렸었는데 거기서 독립 출판물도 팔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서점 안에 서점 형태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친구가 카페를 한다면 카페 한쪽 벽면을 빌리는 대신에 내가 30만 원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본인 동네에 책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본인이 직접 해보실 수도 있고 또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콜라보를 하셔도 되니까 방법은 찾으시면 좋죠.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읽고 하는 책을 모두 읽어보시나요?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는 100% 제가 다 읽은 책들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신간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하루에도 몇 권씩 들어오기 때문에 다 못 읽는 경우가 많고 책방 주인 하기 전보다 책을 더 못 읽는 것 같아서 좀 집중해서 책을 못 읽는 것 같아서 만든 것이 독서실입니다. 독서실 하는 동안은 제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좋았어요. 동네 책방 너무 로망이에요. 그래서 저희 서점에서 동네 책방 여는 법에 대한 아카데미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끝날 때쯤은 거의 70%는 포기하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된다니까요. 리스보님, 사람들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동안 잘 버티셨잖아요. 목소리 잘 들립니다. 치약산의 맑은 공기 라이브로. 치약산, 저 지금 받아보고 싶어서 애가 약간 미쳤어요. 지금 쓰고 있는, 지금 대본을 뭐 하나 쓰고 있는데 바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다 계속 나와가지고 죽겠는데, 강릉에 저희 단골분이었던 분이 한낮의 바다라고 서점 내셨잖아요. 그분 자꾸 바다 사진 보내줄 때마다 너무 좋은데 너무 미칠 것 같은, 생각보다 상처받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다음에 삶의 낙이, 지금 책방 얘기하고 있어요. 장하나님. 헬레님, 오랜만이네요. 요즘에 영 안 오시네요. 라라리라라,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서점에서 작가 초청 강의를 하게 되면 따로 사업자 범위에 넣어야 되나요? 이게 저도 궁금해서 저희 관할 세무서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뭐 20명 이상이 되면은 뭐 신고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의견들이 분분해서 제가 직접 물어봤고요. 이거를 사업 등록으로 뭘 해야 될지 그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라고. 왜냐하면 이거 한다고 해서 돈이 별로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가가 오잖아요. 저는 이제 지방에 강연도 가고 하니까 가면은 서점은 남는 게 없어요. 서점은 그냥 음료수 값 정도 남단 말이에요. 사람들 음료수 팔면.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세금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저희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생길까봐 다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주님, 동네 책방 아카데미 참여하고 싶어요. 저도 참여 오세요. 전 나머지 30%가 될 수 있어요. 서점을 열겠다. 과연 그럴지 한번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남동에는 독립책방의 원조라고 하면은 누가 있을까? 그 유어마인드, 그 다음에 원조라고 하면 그렇겠다. 데모라고 우리는 불리는데, 작가들 정말 밥 많이 먹이고 키우고 그랬던 헬로 인디북스라는 서점이 있어요. 거기 이보람님이 책방에서 먹고 살 수 있을지, 적게 벌고 행복할 수 있을까? 적벌행위라고 불리는 책을 낸 게 있어요. 그게 1권이 있고 2권이 있는데요. 2권보다 1권을 보시면 확실히 서점을 한다는 거 이런 일이구나를 아실 수 있어요. 일반 서점은 아니고 이제 독립 책방이다 보니까 독립 작가들과 유대나 이런 부분도 더 중요하고 하지만 대부분 느끼실 수 있어요. 얼마나 가난해지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권이 나왔길래 북토크 해달라고 제가 졸랐어요. 근데 이보람님이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 하는데, 지난번에 아주 성황리에 했거든요. 이번에 해달라고 졸랐더니 그거 말고 부루마블 같은 게임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걸로 책 입고하기, 뭐 책 팔기, 월세 내기, 전기세 내기, 뭐 내기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한 푼도 안 남는 걸 보면은 모두가 책방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넵툰님,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북토크도 할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넷플릭스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킹덤 보셨습니까? 저는 킹덤을 보면서 와, 김은희 작가는 뭐지? 예언가인가? 하필 이런 때 전염병에 대한 드라마가 나오고, 그리고 7년 뒤 메르스처럼 7년 뒤 또 다시 발생하고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드라마 작가들은 천재인가요? 상당히 오늘 킹덤 보면 하루 다 보냈어요. 지역마저. 그러니까 거기서는 상주와 경성 깜짝 놀랐잖아요. 지역마저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뭐 이게 스포예요. 저기요, 이건 스포가 아니고 1화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스포는 그런 게 스포가 아니고 반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스포일러 아닙니까? 킹덤의 작품 소개에도 나왔는데 그게 뭐가 스포예요.
운영이 정말 힘든 걸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소액 머는 노가다가 서점이죠. 네. 관절염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허리도 많이 아프고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아요. 그런데 뭐 돈을 위해서 하신다면은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고, 먹고 사는 게 많이 먹고 많이 쓰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돈은 조금만 벌어도 나는 즐겁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즐거운 게 좋아. 이런 분이면 하시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원래 많이 먹고 많이 쓰던 애여서 많이 벌고 싶어요. 그리고 서점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잠도 안 자고 밥은 되게 많이 먹고 잠 안 자면요 버티려면 밥을 많이 먹게 돼요. 잠도 안 자고 밥도 많이 먹고 다이어트 따위는 잊었고, 손톱 하는 게 취미인데 손톱은 다 나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얼굴 색이 많이 좋아졌다고 친구들이 그래요. 방송국 다닐 때보다 표정도 좋아지고, 왜냐하면 책방 공간을 운영한다는 거는 자율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문 닫고 싶으면 문 닫고 열고 싶으면 열고, 그리고 내 공간에 들어올 때는 손 소독하고 들어오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책을 여기 놓을지 저기 놓을지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결제 안 받아도 되고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과연 책만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가? 순수하게 서점을 만들고 좋은 책을 갖다 놓으면 책이 팔릴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 오게 만드는 능력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죠. 컨텐츠 부자 리스본이죠. 네, 리스본의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많아야 됩니다. 의욕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책이 막 팔려요. 보면서 떡볶이가 먹고 싶어. 근데 난 죽고 싶지는 않고 떡볶이도 먹고 책도 보고 싶어. 그러면 떡볶이 독서실을 만들어 볼까? 독서실에서 마당에서 떡볶이 끓여요. 그리고 참가자들은 2층 방에 가서 책 읽으라고 하고 저는 1층에서 떡볶이를 만드는 거죠. 2층에서 죽겠죠. 떡볶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럼 내려오면 떡볶이 먹을 때 이제 그날 읽을 책을 얘기해야 되니까 책을 읽어야 돼요. 또 서점에서 책 읽는 게 너무 좋은데 2호점 열었는데 자꾸 준공이 안 떨어져요. 공간이 너무 아깝네? 근데 뭔가 이사 가서 가구 채우기 전에 이 빈 공간이 제일 넓을 때인데 여기 모여서 놀면 안 될까? 그 빈집 파티를 열어요.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라디오맨이었기 때문에 라디오는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재밌게 노는 법을 계속 20년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맥주는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맥주는 한 2박스 정도는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 40병, 50병.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먹을 거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하우스 워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실행력이 좋으신가 봐요. 게으른 사람은 못할 일인 것 같아요. 못하죠. 자기 일이 되면 다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굶으니까. 그렇게 서점을 생각이 아마 여러분도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를 하다 보면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이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나무들이 나이테가 있죠. 그게 여름에는 체세포 분열이 팍팍 되니까 쑥쑥 자라다가 겨울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햇빛도 없고 춥고 그러니까 되게 성장이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이테가 촘촘해지죠. 성장
하는 그 속도가 적으니까 그 촘촘해진 나이테가 나무를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추운 나라의 나무들 목재가 더 단단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도 어려움은 계속 옵니다. 그 시간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내 의지와 의지에 달려있죠. 지금 아주 촘촘해요. 그쵸?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어차피 서점 운영 안 되는데 다들 힘들어가지고 밖에도 못 나오는데 그럼 난 어떡하지? 그럼 온라인 책방을 만들어야겠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만들면 돼요. 온라인 책방도 만드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뭐를 만드세요. 온라인에다가. 그리고 통신사업자 등록을 내면 돼요. 구청에 가가지고. 이북도 많이 보시나요? 이북 볼 시간 없어요. 이북 볼 시간 없고 저희는 책이 되게 싸게 들어오잖아요. 70% 가격에 들어오니까 그냥 들어오는 책을 봐요. 그리고 책을 쌓아도 공간 잘 없어가지고 읽고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싶은 책 아니면 다 남 주고 선물하고 그래요. 재윤님,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 미래의 책방주의 스터디 2기 멤버였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서점에 취업했어요. 오, 어느 서점 갔지? 사진이 조그마서 안 보여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다. 리스본에 좋은 기운을 팍팍 받아서 그런가 봐요. 네, 서점 일 하시다가 나중에 좋은 서점 내주세요. 서점은 좋은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서점 안 될 것 같죠? 코로나 때문에 다들 심심해서 책들을 왕창왕창 사요. 왕창왕창. 그래서 오는 사람은 적은데 책 판매량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는 이제 그 나머지 모임들도 있으니까 모임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는 부분이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냥 1호점 같은 경우는 모임을 안 하니까 1호점의 수입은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책방에 대한 궁금한 게 이렇게 없어요? 책방을 특징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제 책방의 컨셉은 뭐가 좋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시면 다음 달에 책방 스터디 10명 오십시오. 슬로우 라이프님은 커피, 차 같은 음료도 파는 서점은 좀 힘들겠죠? 커피와 차를 파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 맛있게 만들려면 엄청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책만 잘하기도 힘든데 그 부분이 저라면 제일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커피와 차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맛이 없어도 화내지 않을 만큼의 가격을 받습니다. 1호점에서는 팔지 않고 있고요. 2호점에서 2층에서 책 읽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콜드브루 같은 거, 드립백, 콜드브루, 드립백도 맛없다고 하실까봐 셀프 드립 하시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능하고 차도 뭐 가볍게 하면 좋죠. 근데 차와 커피를 본격적으로 하는 서점은 또 많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려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점이 많아요. 커피를 마시면서 일단 엉덩이를 대고 의자에 앉았다. 그 책은 팔리지 않습니다. 책을 계산하고 커피를 마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욕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커피와 커피를 즐기는 공간과 책을 보는 공간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건데요. 잘만 하시면 수입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되겠죠, 커피가. 제가 얼마 전에 외국계 부동산 컨설팅 회사하고 미팅을 하게 됐어요. 서점 주인 별거 다 하죠.
거기에서 요즘에 프랜차이즈화 돼가고 있는 서점들이 있거든요. 뭐 저희처럼 이렇게 제가 제 돈 주고 조그맣게 내는데 말고 부동산 회사라든가 대기업하고 손을 잡고 무슨 마트로 들어가는 북카페 뭐라든가, 그러니까 마트가 생기는 데마다 좀 큰 지역에 하나씩, 도시 하나씩은 그 마트에 들어가는, 아니면 어떤 건설회사랑 손을 잡고 그 건설회사에서 주상복합을 크게 지을 때마다 그리로 들어가는 케이스들, 이런 게 많이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요,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요. 판매 수수료. 그런 경우에는 책보다는 커피를 많이 권장을 한대요. 북카페에 사이즈가 큰 공간을 주거든요. 커피를 많이 팔고 책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공간으로 많이 모여드니까 건물에 핫한 공간이 하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건물주가 이제 흔히 말하는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를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제안을 한다고 해요. 거기서는 커피가 아주 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포르투의 그린 와인도 무척 맛있어요. 그쵸? 이거 여름에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 머리 되게 아프다. 장하나님, 제주도 소심한 책방, 제주도에 소심한 책방 갔을 때 작은 공간에 알짜배기 책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동네 책방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소심한 책방 2번 갔는데요. 너무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여행자가. 여기 가면은 이 책 카드 긁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너무 조용해가지고요. 그런 농담들을 해요. 슬로우 라이프 러버님, 코로나만 없어지면 놀러 가야 되겠어요. 코로나 있어서 놀러 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청정 지역이에요. 너무 늦게 들어왔네요. 물어보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다음 주에 만나십시오. 편집자 K님이 리스본에서 촬영하기도 하시나요? 그럼요. 벌써 한 3-4번 했죠. 이슬아님, 정세랑님, 그리고 교보문고 MD님, 또 한 분 있었는데 많이 왔어요. 이다혜님 이렇게 와서 찍었죠. 책방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 우리 아까 했어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또 튕겨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오늘은 마무리해야겠네요. 자, 마지막 질문 하실 분. 오늘 이 한 얘기에 한 25배 정도 많은 얘기를 2.5배 속도로 막 합니다. 자, 이거 녹음도 되면 좋겠어요. 녹음. 저희가 리스본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리스본 방송국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981명. 이제 19명이 차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신난다. 그리고 서점 리스본은 356명. 이 서점 리스본 채널에 오시면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저장해 드립니다. 당연히. 근데 제가 편집해서 올리느라고 되게 귀찮아서 잘 안 올려요. 그러니까 라방 때 꼭꼭 들으세요. 356명이 뭡니까? 2년을 했는데 리스본 방송국은 6개월밖에 안 했는데 1000명 됐는데. 책방 스터디 재개되면 꼭 들으소서 강추. 네, 민우블루님이 1기 출신이죠. 유튜브 열혈 시청자입니다. 네, 19명 빨리 채워주세요. 오늘 뭘 쓰다가 이 노래가 생각났는데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너무 옛날 노래만 틀죠? 오랜만에 루시드포 혼난다. 어떤 분이 저한테 리스본 서점에 왔을 때 노팅힐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팅힐 서점에 가서 티코스터도 사다 주고 색깔피도 사다 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쌍나님 왔을 때 돈트북스 색깔피 줬잖아요. 노팅힐도 제가 찾아서 주기로 했는데 여기 요 서점이 생각났다 그러면서 왠지 작가님한테도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노팅힐 서점에 나오는
제가 안나가 아니니까 여기서 안나로 나오죠? 안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휴 그랜트 같은 남자라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하지만 저는 휴 그랜트 말고 그분 누구죠? 콜린 퍼스를 더 좋아합니다. 네. 노팅힐 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로맨스가 서점에서도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리스본의 기운으로 연애를 시작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 한 여인과 늦은 밤까지 DM을 주고받았는데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서점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기운 채우고 일주일 보내고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오늘도 고마웠고요. 저희 다음 주 밤 10시에도 제대로 하려면 준비가 엄청 오래 걸려서 가볍게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부실한 이야기도 있겠고 하겠지만 꾸준히 제 시간에 여기 있는 서점 라디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잘 주무시고 내일 또 어렵지만 좋은 월요일 만드세요. 이번 주도 고마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보아노이치.